안녕, 나는 붉은 바다 거북이야.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살던 곳은 대한민국 제주도의 한 대형 수족관. 하지만 국제적인 멸종 위기였던 나는 내 자손들을 위해 수족관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그렇게 나는 비로소 자유를 찾았지. 처음엔 좋았어. 유리벽에 부딪힐 걱정할 것 없이 자유롭기만 했거든. 하지만 때 되면 나오는 음식에 익숙해져 버린 난 그만 먹어선 안 될 것들을 먹어버리고 말았지. 그리고 불과 11일 만에 나는 그것들로 배를 채우다 결국 죽고 말았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은 죄로 말이야. 42cm밖에 안 되는 내 작은 배에서 나온 것은 225조각의 각종 플라스틱들이었지. 그러니까 날 죽게 한 범인은 바로 플라스틱이었던 거야. 지난 2020년 11월 서천 국립생태원에 바다거북 폐사체 6마리가 도착했습니다. 의문의 폐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생태원 동물병원 부검실로 옮겨진 것인데요.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렵고 그 대신에 이제 영양 상태를 갖고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장이 뚫려 있는다거나 아니면 모양이 심하게 변형돼 있다거나 위 벽에 낚시 바늘이 걸려 있었고 낚시줄이 소장 전체적으로 걸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부도 염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다음에 소장 자체의 모양이 변형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병변이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들이 남긴 다잉 메시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다 거북이들의 폐사 원인은 이물질에 의한 장 파열 및 복막염, 낚시꾼이 바다에 무심코 버린 낚싯줄, 그리고 각종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거북이의 뱃속에서 다양한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죠. 특히나 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거북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해 봤을 때도 비닐을 물에 띄우는 것과 해파리가 떠 있는 것과는 육안상의 차이를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외관상 비슷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분해가 장기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표면에 오랜 기간 동안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플랑크톤들이 DMS, 다이메틸 설파이드라는 성분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 성분이 해양 생물들에게는 되게 맛있는 먹잇감으로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유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복통을 호소할 곳도 없고 그다음에 구조받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통증 속에서 이제 죽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인간들의 배려로 비로소 자유를 찾았던 거북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전혀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현대 문명의 상징 플라스틱과 바다 거북이의 잘못된 만남.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여러 물건들에서부터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각종 제품과 용기들까지 재질이 다를 뿐 모두 플라스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플라스틱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신의 선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로 뽑아서 매우 싸고 뭐 종이봉지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고 비닐봉지가. 그 부피 기준으로 이미 플라스틱 사용량은 1989년에 철강 생산량을 앞질렀어요. 인류가 지난 70여 년간 써온 플라스틱의 양은 무려 83억 톤. 이는 코끼리 10억 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 63개국 중 무려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없이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거는 못 살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겠죠. 지금은 사실 플라스틱을 너무너무 많이 써서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 없는 삶을 상상하기도 어렵다는 인류는 바야흐로 플라스틱의 시대, 호모 플라스티쿠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평범한 1인 가구의 삶을 통해 플라스틱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자취생 최종민이라고 합니다.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최종민 씨. 퇴근한 그를 집 앞에서 반겨주는 것은 정기적으로 배송시키는 각종 배달 제품들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깔끔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모든 제품이 배달이 오는 시대. 바쁜 직장인이자 1인 가구인 그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어 장을 볼 필요 없는 이런 시스템이 무척 편리한데요. 지금 이게 뭔가요? 제가 따로 장 보러 가기가 힘들어서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냥 인터넷으로 배송시킨 거예요. 이렇게 종종 시키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혼자 살다 보니까 따로 뭐 장 보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일주일치 식량을 그냥 이렇게 좀 보통 시키는 편이에요. 채소, 두부, 각종 즉석 식품까지 무엇 하나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포장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인터넷으로 배송된 식료품들을 정리하고 나면 깨끗이 씻고 면도를 할 시간입니다. 면도는 매일매일 하시나요? 네, 보통 매일매일 합니다. 근데 일회용을 쓰시네요? 원래는 그 전동 면도기를 썼었는데 잘 깎이지도 않고 또 위생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평상시에 이렇게 일회용 면도기를 좀 애용합니다. 쉐이빙 폼을 꼼꼼하게 바르며 면도를 시작하는 종민 씨. 소중한 피부 보호를 위해서 전동 면도기보다 일회용 면도기를 선호하는데요. 가벼울 뿐 아니라 세척할 필요도 없이 한 번 쓰고 바로 버릴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할까요? 하지만 일회용 면도기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배달 음식은 그의 삶이나 다름없죠. 삼겹살 1인분도 김치찌개 1인분도 배달이 가능한 시대. 고기, 채소, 찌개까지 터치 한 번 한 것 치고는 가격 대비 구성도 훌륭합니다. 자취생이다 보니까 보통 요리하기 귀찮을 때 그냥 이렇게 종종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요즘에 밖에 나와서 외식하기도 좀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시켜 먹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먹는 데는 아끼지 말자. 이게 종민 씨의 철칙인데요. 꼼꼼하게 포장되어 배달 오는 음식이 있으니 끼니마다 잘 챙겨 먹는 것은 식은 죽 먹기. 먹고 난 후 설거지 또한 할 필요 없으니 자취생에게 이보다 더 편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남겨진 플라스틱은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집에 오신 지 한 2시간 정도 되셨는데 사용량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오늘은 그 배달 음식을 조금 시켜 먹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줄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플라스틱 사용량을 부추기는 총알 배송 물건들. 무심코 쓰고 버리는 각종 일회용품. 플라스틱으로 본 종민 씨의 일상.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쓸 때는 편리해도 퇴장할 때는 쓰레기로 남겨지는 플라스틱. 필요에 의해 편리에 의해 그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는 하나 둘 쌓여만 갔습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플라스틱 증가의 또 다른 증폭제가 되었죠.